일론 머스크 vs 오픈AI 법정 대결 배심원 재판 확정 38억 기부금 사기 논란의 전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X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드디어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됐거든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는 원래 오픈AI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남남을 넘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16시간 전, 그러니까 2026년 1월 16일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판결을 내린 분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라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예요.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송 그냥 기각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제기한 주장들이 충분히 근거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머스크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머스크의 주장은 이래요. 오픈AI는 처음에 자선 목적의 비영리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영리 목적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머스크는 오픈AI가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주장해요. 첫 번째는 오픈소스로 운영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 조직으로 남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오픈AI의 설립 취지이자 미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소송할 권리가 없어요 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선 신탁의 많은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게 돼요. 그건 현대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아요 라면서 완전히 기각시켜 버렸어. 뭔지 아세요? 오픈AI는 사실 구조가 좀 복잡해요. 오픈AI 잉크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오픈AI LP라는 영리 자회사가 있어요. 지금 챗GPT 만들고 돈 버는 건 이 영리 자회사고요. 비영리 법인은 명목상으로는 이걸 통제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비영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피고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챗GPT를 자기네 제품인 빙 엣지 오피스 같은데 다 집어넣었죠. 이게 과연 비영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쟁점이 될 거예요. 이번 재판이 언제 열리냐면요, 올해 봄이에요. 2026년 봄에 배심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 사건을 듣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오픈AI가 정말로 머스크를 속였는지 아니면 머스크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이 시작된 건 꽤 됐어요. 머스크는 2018년에 오픈AI 이사회를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불편한 관계였던 거죠. 머스크는 오픈AI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계속 비판해 왔어요. 특히 샘 올트먼 CEO가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고요. 재미있는 건 머스크가 지금 자기가 직접 AI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xAI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로크이라는 AI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머스크는 진짜 AI 안전성이랑 투명성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에요. 블룸버그 뉴스가 이 사건을 처음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비영리 조직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운영 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머스크가 이기면 비영리로 시작했다가 영리로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훨씬 강화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오픈AI가 이기면 초기 투자자나 기부자의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걸 확인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영리 단체들이 좀 더 유연하게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금액도 엄청나요. 머스크가 처음에 3,800만 달러를 드머니로, 그러니까 초기 자금으로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머스크가 오픈AI에 투입한 돈이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수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픈AI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 평가액이 800억 달러를 넘었어요. 한화로 따지면 10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완전히 몸값이 뛴 거죠.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회사가 비영리로 시작했다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시본 질리스라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 지금 머스크의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머스크가 만든 또 다른 벤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질리스는 예전에 오픈 AI 이사회에 있었고 지금은 머스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된 거니까 증언대에 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랩 브록만도 오픈 AI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샘 올트먼 CEO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러 온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쓴 개인 메모에 비영리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건 재판에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한 증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가 영리로 전환할 때 초기 기부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규모의 기술 기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또 배심원 재판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요. 배심원들이 복잡한 기업 구조나 AI 기술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들은 이걸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어요. 머스크 측은 약속을 어긴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오픈 AI 측은 성장하는 기업의 자연스러운 진화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할 거예요. 재판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엄청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AI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됐어요. 머스크는 오픈 AI가 비영리 자선단체라고 속이고 수십억 달러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이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봤어요. 특히 2017년 그렉 브록만의 내부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됐고요. 올 봄에 열릴 재판 결과가 AI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머스크가 정당하게 배신당한 걸까요? 아니면 비즈니스 경쟁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태조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